미싱 세미스터 쉘 앤 쉘 에디터 파트 첫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쉘 앤 쉘 에디터 파트는 쉘 파트와 에디터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쉘 부분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쉘 파트를 맡게 된 컴퓨터 전자시스템공학부 17학번 전승현입니다. 저는 컴전학부 소프트웨어학회 PMP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수업 관련해서 질문이나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재된 이메일로 주시면 캠프 기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본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AI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하게 될 쉘 파트의 목차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반부 파트에서는 컴퓨터의 체계에서 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CLI 환경에서 왜 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까지 함께 설명하면서 전반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행될 후반부 파트에서는 CLI 환경에서 쉘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기본적인 쉘 명령어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고 어떠한 결과창을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컴퓨터 체계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게 되죠. 그래도 컴퓨터 관련 전공 수업을 들으실 여러분들이니까 이것의 정의 정도는 확실하게 익히고 가자고요. 하드웨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의 장치들을 의미하죠. CPU와 모니터 등 딱딱하게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컴퓨터 장비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작동을 위해 이용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기술들을 가리킵니다. 정의가 좀 두루뭉실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뭉실하게 느껴졌던 이 소프트웨어 제대로 한번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아야 되겠죠? 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흔히 우리가 확인 가능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게임, MS 오피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네이버 웨일 같은 그런 웹브라우저들이 이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문제시되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겠군요. 여기 보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학부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다양한 컴퓨터의 시스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컴파일러와 같은 과목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컴퓨터학과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보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란 사용자들이 컴퓨터상에서 아까 위에 여기 있었던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려고 할 때 이러한 사용자들의 지시를
하드웨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수행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구글 크롬을 실행시킨다고 해봅시다. 그 크롬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행시켜줘라. 지금 사용자가 이 부분을 실행시키려고 한다. 라는 그 명령어들을 하드웨어와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라는 거죠. 물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방금과 같은 하드웨어와의 소통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으로 내용을 훑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의 소통을 통해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라고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들의 지시를 하드웨어와 소통을 통해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의 집합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져 있는 프로그램의 집합체를 OS, 즉 운영체제라고도 부르는데요.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운영체제, 이 말도 또 너무 추상적이라고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운영체제라는 이 말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간단한 계산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모두 시행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수를 입력하고 한 가지의 숫자가 출력되겠죠. 더하기를 할 때도 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수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매번 같이 넣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계속 넣어가지고 수를 입력하고 더하기 해주세요. 수를 출력해주세요. 수를 입력하고 빼기를 해주세요. 수를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용량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래밍들을 기본적인 공통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내재시켜 놓는 거죠. 이 공통적으로 내재되는 부분을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이해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 수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공통적으로 입출력을 받아내는 프로그램이고 B하고 C가 더하기 빼기죠. 왼쪽에 있는 수식이 A를 통해서 묶어줬죠. 이 A를 기본 컴퓨터에 내장시키고 B하고 C만 입력해서 컴퓨터에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저희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해 줌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운영체제가 컴퓨터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인 사용자 공간, 반대로 하드웨어와의 소통을 주관하는 커널 공간,
이렇게 커널 공간과 사용자 공간으로 나뉘는 운영체제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어떻게 속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스템 체계와 같이 해가지고 구조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배워야 할 쉘,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게 저희의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쉘,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널 공간과 사용자 공간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쉘입니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싶거나 하드웨어에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싶을 때 사용자 공간에서 커널 공간에 내리는 명령, 그것을 바로 쉘이라는 공간 안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 공간에서 커널 공간에 내리는 명령어가 바로 쉘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쉘도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을 이어주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 공간이 어떻게 저희한테 보여지는지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CLI와 GUI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명령어 라인을 치는 공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확인해 보시면 정말 명령어를 치고 결과만 받아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쓰고 있는 화면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R 버튼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행이라는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거기서 CMD 누르고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커맨드 프롬프트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까만 화면에 C 드라이브 그리고 유저 그리고 그 유저의 이름으로 시작돼 가지고 디렉터리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창이 윈도우에서 쉘 환경을 볼 수 있는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하나의 실행 창이에요.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윈도우 R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워 쉘 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POWER SHELL 이라는 스펠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비슷하게 까만 창이 아니라 파란 창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CLI 환경에 커맨드 프롬프트와 파워쉘 이렇게 두 가지로 커널 공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GUI는 다시 제 PPT 보시면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탕화면 같은 게 그 예예요. 그래픽 환경으로 된 사용자 공간이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행시키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통해서 실행시켜줘 라는 명령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CLI와 GUI 환경에서 우리는 커널 공간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거 실행시켜줘.
뭐 어떠한 기능을 해줘 컴퓨터야 라는 식으로 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GUI를 통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컴퓨터 개발자 혹은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불편함을 유발을 해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가 아닌 다른 뭐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운영체제를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뭐 그런 환경에서 GUI 환경에서 뭐 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죠. CLI 환경에서 그래서 컴퓨터의 환경 설정과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확인할 줄 알면 컴퓨터를 다루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뭐 다음 제 수업을 듣고서 뭐 뒤에 넘어가는 뭐 AWS나 Git이나 GitHub 같은 걸 다양한 수업을 들으실 텐데, 아마 그때 뭐 환경 설정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GUI 환경에서 주로 설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랑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명령어만 아마 익힐 수 있어도 다음번에 넘어가는 수업들이나 아니면 이 수업들 이후에 컴퓨터 설정을 하실 때 매우 자유자재로 혹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CLI 환경에서 쉘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컴퓨터의 기본적인 체계부터 시작해서 쉘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까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